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시간부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학부모들께서는 채팅창에다가 모두 토카라고 인사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갈무리학원에서 이대부고 1학년, 그리고 2학년, 3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안현숙 강사입니다. 네. 아침부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우 안녕, 시우 토카 반가워요. 네. 그래서 오늘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보다 갈무리가 잘 아는 이대 부속 고등학교, 네, 이대부고 갈담회를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가 크게 오늘 5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텐데요. 제일 먼저 학교 현황. 1, 2, 3학년 학생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출입 및 학업 중단 학생 수, 그 다음에 세 번째 교과별 학업 성취도, 그리고 네 번째 교과서,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실 내신 기출 경향, 이렇게 총 5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자, 제일 먼저 1학년, 2학년, 3학년의 학생 수와 학급 수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이 학생 수를 왜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언급을 했나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어머님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학부모님께서 가장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내신 등급일 겁니다. 근데 이 내신 등급하고 가장 직결되는 게 바로 이제 학생 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인원수를 살펴보게 되면 1학년이 364명, 그 다음에 2학년이 351명, 3학년이 371명으로 작년, 이게 2020학년도 기준인데요. 작년이랑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1학년 학생 수는 거의 변동이 없고요. 3학년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400명에서 370명 정도로 조금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인근 목동학교하고 인원수를 좀 비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네, 다른 학교보다는 인원수가 조금 더 많은 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목동 인근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300명에서 많게는 350명대까지 인원수가 유지가 되는데 그에 반해서 이대부고는 인원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조금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급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네, 1학년, 2학년, 3학년 동일하게 모두 12학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출입 및 학업 중단 학생 수를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전입이라는 건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대부고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전출 같은 경우에는 이대부고에 있다가 다른 학교로 이제 뭐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옮기는 학생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전입 학생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한 30명 정도가 전입에 맞고요. 다른 학교에서. 그 다음에 전출 나간 학생 수도 33명으로 상당히 많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전입과 전출의 인원수가 많은 건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중학교에서 처음 올라와서 1학기 고등학교 내신을 치르고 나서 생각보다 내신 점수가 안 나와서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경우가 조금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수가 과연 많은 인원수인지 혹은 적은 인원수인지 조금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인근 학교와 평균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게 되면 네, 지금 인근 10개 학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네, 16명이 전입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전학을 간 학생들은 네, 20명 정도로 돼서 이대부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네, 평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전입과 전출 학생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연간 조금 이대부고 내신을 진행을 하면서 내신을 맡았던 친구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었을 때 친구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내신 점수 받기가 힘들어서요, 선생님. 네. 혹은 전입을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신 점수 더 잘 받으려고 보통 전출이나 전입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전입과 전출수가 30명, 33명이기 때문에 네, 내신 등급에 있어서의 불리함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게 되면 1학년에 비해서 2학년이나 3학년에
전입과 전출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3학년으로 가게 돼서부터는 점점 더 전입이나 전출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보통 내신을 1학년, 2학년까지 수시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다가 보통 2학년 기말고사를 보고 2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는 자신이 이제 정시로 준비를 할 건지 수시를 준비를 할 건지 이런 선택을 한 후에는 거의 3학년에 가서는 정시에 치중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전입이나 전출수가 조금 줄어든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머니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교과별 학업 성취도인데요. 지금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2019학년도 작년 이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선 옆에 과목이 있고요. 과목 옆에 숫자 4, 4, 4, 4, 1 이렇게 써 있는 것들, 이것들은 일주일에 국어 수업을 몇 번 듣는지, 즉 단위수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이들이 수학이나 영어에 굉장히 치중을 하거나 학원도 보통 수학이나 영어 위주로 해서 중심으로 다니게 되는데 근데 국어도 신경 쓰셔야 될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과 영어도 단위수가 4단입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국어입니다. 국어의 단위수도 4단위, 일주일에 모두 4번 들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수뿐만 아니라 국어의 내신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걸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 이제 평균을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국어 같은 경우에는 86.9점, 굉장히 평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수학이나 영어가 70점대 인 것에 비해서 국어가 평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옆에 있는 이제 표준 편차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9.5입니다. 밑에 있는 수학 그리고 영어와 비교를 해봤을 때 표준 편차가 낮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보통 표준 편차가 10 전후로 해서 평균 전후로 얼만큼 분포가 되어 있는지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표준 편차라고 봐줄 수가 있을 텐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쪽으로 상당히 그 점수대가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성취도별 분표 비율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아마도 지금 중등 학부모님들께서는 여기에 있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훨씬 더 익숙하실 텐데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90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중중에서의 80%, 그 다음에 C는 80%가 아니라 80점, 그 다음에 C는 70점 이상인 점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48% 이상이 90점 이상의 점수를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90점 밑으로 점수를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좋은 등급을 맞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씩 학부모님들이 더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토카 들어오셨으면 채팅창에다가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지금 80점 이상 같은 경우에도 33%입니다. 그래서 80% 이상, 그러니까 80점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80%가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의 점수가 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좋은 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확인을 해봤고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국어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2학년 1학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국어 교과서를 진행을 하죠. 2학년 같은 경우에 이대보고는 1학기 같은 경우에는 문학 단원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서 과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1학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문학, 마찬가지로 문과, 이과 공통으로 진행이 되고 일주일에 4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4단위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실용국어라는 과목이 나와 있는데 실용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과 친구들만 진행을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2단위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아까 국어의 평균이 86점이었습니다. 문학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86.1점으로 평균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편차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11.1로 평균대에 굉장히 그 점수대가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한 문제를 틀리느냐 맞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좌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날의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혹은 실수로 뭔가 한 문제를 틀렸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등급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A 등급, B 43%, 그 다음에 B 80점 이상이 40%. 아까 국어 과목과 마찬가지로 80%가 넘는 학생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80점 이상의 점수를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용국어도 그보다는 표준 편차가 높기는 하고 평균이 낮기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혹시 이대국어의 전체 1학년 인원수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알기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인원수를 조금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까 2020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1학년 학생 수가 지금 보시게 되면 364명입니다. 인근 여타 목동 주변의 학교들과 비교해서는 인원수가 조금 많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어머니는 그러면 저희가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90점 이상이면 A등급, 그 다음에 80점 이상이면 B등급 이렇게 점수대에 따라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다면 고등학교는 아니죠. 그래서 많이 이제 힘들어들 하실 텐데 고등학교에서는 1등급이 몇 프로까지?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4%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총 인원 364명 중에서 그러면 과연 4%가 몇 등까지인가를 살펴봤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14명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14등까지가 1등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은 누적으로 했었을 때 11%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등부터 몇 등? 40등까지가 2등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대부고 반이 총 몇 반이 있다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대부고는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 모두 다 동일하게 12반으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모두 12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한 반에서 1등 혹은 많게는 2등까지가 1등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나 갈무리단에서 1등급 맞았어. 엄마 친구 딸 1등급 맞았잖아.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반에서 1등을 해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등급 받기는 쉽냐?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전체 364명 중에서 15등부터 40등까지가 2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2등이나 3등이 곧 2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등급 받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게다가 아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대부고에서는 80점 이상, 그러니까 국어 과목, 문학 과목 포함해서 80점 이상을 맞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인원수로 조금 환산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48% 정도가 이제 90점 이상을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364명 중에서 176명이 모두 90점 이상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점 이상이 돼도 거기에서 0.1, 0.2의 차이로 혹은 동점으로 1등급과 2등급이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점 이상도 120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보셨다시피 290명 정도, 거의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어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인다라는 걸 조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교과서와 그 다음에 내신별 기출 경향일 텐데요. 우선 이대부고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어 교과서죠. 네, 신사고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부고뿐만 아니라 인근 목동 지역의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네, 신사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징적인 게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총 이렇게 10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10단원 중에서 지금 보시면 1단원,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단원, 네, 그 다음에 6단원, 그 다음에 7단원. 네, 총 10개의 단원 중에서 4개의 단원이 바로 문학단원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문학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또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2단원, 그리고 4단원, 그리고 8단원.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잘 보이진 않네요. 이 노란색으로 친 부분이 바로 문법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도 총 10단원 중에서 이렇게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의 비중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1단원은 1학기 중간고사에서 출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3단원은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6단원은 2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7단원 같은 경우에는 2학기 기말고사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학은 매 시험마다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대부고가 여기 교과서에 있는 문법으로 내용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따로 외부 교재가 있기 때문에 외부 교재로 처음부터 진도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외부 교재를 1년 동안 쓰기 때문에 1년 동안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 단원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먼저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지금까지 조금 경향을 봤었을 때 5단원이나 9단원이나 10단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소단원 하나 정도만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 단원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는 문학 단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라는 걸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목동 주변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교과서이고 출판사이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기출문제가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 학원에서도 이대부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는 사실 그런 기출문제들로 많이 문제풀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 기출 경향을 이제 앞에 하고 한번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에서 문학 단원. 그러니까 각 시험마다 문학이 한 단원씩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는 지금 거의 3, 4년째 똑같은 부교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고요. 표지만 바뀌었고요. 재미있는 국어 문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같이 부교재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학교에서 수업을 나가고요. 처음 의문 단원부터 시작해서 의문, 단어, 문장 이렇게 순서대로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얘기는 문학과 문법이 1년 내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과 문법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대부고 자체가 외부 지문의 활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학교고 교과서만 어떻게 보면 충실히 공부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교였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의 경향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외부 지문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교과서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문학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객관식만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문법이 4분의 1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시험에서 7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의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없는 친구들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부고에 진학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미리미리 문법을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올라오는 게 좋은 내신 점수를 받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두 번째로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더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사실 이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대보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보통 경향이 이렇게 갈 텐데요. 아까 이제 그 1학년 1학기 표준 편차하고 그 다음에 평균 점수를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평균 점수가 혹시 몇 점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국어 평균 점수가 86.7, 86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였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1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을 제가 작년하고 올해 그 점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문제. 그러니까 한 97점 정도가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배점이 큰 한 문제가 틀리게 되면 1등급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90 초반에서 93점 정도까지가 이제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문학하고 문법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혹시 뭐 비문학은 포함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대부고의 오랜 전통입니다. 비문학은 그의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만 해도 아이들이 지금 올해 봤었던 9월달 모의고사에서의 비문학 세 지문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치러지게 될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11월 모의고사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 다만 아까 문학과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세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따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거나 학원 수업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서술형 없이 객관식이 30문장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이 경향 같은 경우에는 2학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학년 문학하고 독서에서도 서술형이 없습니다. 객관식으로만 30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도 언어와 매체 과목을 제외하고는 주관식 없이 객관식 문제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2학년 문과 선택 과목으로 실용국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용국어 과목에서 원래는 없었다가 서술형 문제가 올해부터 한 문제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서술형에 대한 부담은 없는 대신 아까도 보셨다시피 동점자도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고 100점도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등급 맞기가 더 힘들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부고의 내신 기출 경향도 이렇게까지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뭐 내신 기출 경향 관련해서 궁금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그럼 질문 이따 끝에 가서 받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게 되면 과연 그러면 내 아이의 성향은 문과, 이과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선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총 12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1반부터 6반까지가 문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반부터 12반까지가 이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학교 때와 비슷하게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그 다음에 과학 과목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과 그 다음에 과학 과목에 좀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보통 선택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학 과목이 난도가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열심히 하면 그래도 점수 받기는 수월한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과 갈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수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행평가 50에 지필 5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행평가도 한 번에 50인 것이 아니라요. 각각 수행평가 2개가 진행이 되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각각 25점, 25점이라고 진행이 돼 25점, 25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해마다 수행평가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같은 경우에 자기 진로와 관련한 수필쓰기가 25점짜리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률, 개화의 경률과 관련된 글쓰기가 또 25점짜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50점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행평가는 신경을 써서 잘 해오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크게 깎이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신 등급이 결정이 되는 건 거의 지필평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학년도 마찬가지로 수행평가가 50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로 단어 외우기라든지 그 다음에 글쓰기 이런 내용들이 수행평가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1학기는 동일하게 수행평가 2개로 50점을 환산을 했었는데 2학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100% 지필로만 평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의 어떤 시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이번 연도만 그럴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아마도 기존과 동일하게 수행평가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은 수행평가보다는 지필평가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도 같이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갈무리가 말하는 한눈에 보는 고1 커리큘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대부고의 시험은 문학과 문법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저희 갈무리 고1 커리큘럼 혹시 언제 개강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머님들? 혹시 학생들 알고 있나요? 네, 혹시 채팅창에다가 언제 개강하는지 알고 계시면 한 번씩 입력을 조금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네네. 11월 14일에 예비고1이 아니라, 고1 커리큘럼이 개강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지금 본원뿐만 아니라, 그 목동 이마트가 있는 트라펠리스에서도 동일하게, 동시에 고1 커리큘럼이 이제 개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자, 우선 1과정부터 5과정까지는 1년 동안의 커리큘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과정 개념 몸풀기부터 시작해서 2과정 시작, 3과정 도움닫기, 4과정 도약, 5과정 도달 이렇게 크게 5과정의 커리큘럼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여기서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문학사 수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주요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그러면 현대문학만 살펴보느냐? 그게 아니죠.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현대문학 일제강점기 1910년대부터 90년대 그리고 요즘에는 또 주요 작가의 낯선 작품이 수능에서의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오과정에서는 주요 작가의 낯선 작품들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대문학도, 그러니까 고전문학도 아이들이 이제 올라가면 좀 해석하는 데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네, 고대 신래부터 시작해서 고려 한시, 조선시대까지도 이렇게 시대별로 다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구들이 이제 개념들을 배워온다라고 하면 이 개념이 적용이 되는 그런 수업들, 영역별 독해가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문법 부분인데요. 자,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미있는 국어 문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재미있는 국어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지켜봤었을 때 끝까지 나가지는 않고 항상 의문부터 시작해서 의문, 단어, 그 다음에 문장 요렇게 제 파트, 크게 세 부분이 나오는 게 보편적이었었는데요. 저희 지금 커리큘럼을 살펴보시게 되면 의문부터 시작해서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단어 형성법, 품사, 그 다음에 단어 형태소, 문장 성분, 그 다음에 중세문법에서의 제자 원리까지 이제 1년 동안 문법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에 많이 포함이 되는 게 여기서 바로 의문의 체계, 의문의 변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1과정을 마치고 나면 요때쯤 요런 마친 과정들이 다 시험 범위에 거의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단어나 문장 이런 것들도 아이들의 어떤 학사 커리큘럼하고 같이 맞추어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1년 동안 갈무리에서 문법, 독서, 그 다음에 문학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라고 하면 네, 내신 점수를 받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동시에 개강이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본원에 오는 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트라에서도 동시에 개강을 하니까 이쪽에도 네, 수업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대부고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신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조금씩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기다리겠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세요. 네, 지금 국어 평균이 많이 높은 게 최근 몇 년간 계속 그랬던 걸까? 네, 맞습니다. 거의 그랬습니다. 지금 3, 4년 정도 제가 이대보고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을 담당을 했었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간고사가 네, 한 문제 정도 틀리게 되면 1등급이 나오지 않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기말고사로 가서도 조금 점수가 내려가기는 하지만 두 문제 이상 틀리게 되면 1등급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대신에 좀 학년이 높이 올라갈수록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금 특이점이 뭐였었냐면 2학기 때 독서 과목을 진행을 했었는데 2학기 중간고사에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100점을 맞은 거죠. 그래서 기말고사 때에는 수능 내신 지문을 한 20개 정도 출제를 해서 아이들의 평균이 그때는 1등급 내신 점수가 70점까지 내려갔던 적은 있는데 보편적으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신 점수대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내신 대비를 별도로 해주시나요? 네.
저희는 이대부고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 대비가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하고 조금 멀리 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내신 대비 때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서 내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다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실수를 해서 1등급을 못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꼼꼼하고 조금 세세하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 진학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재수생 포함해서 그러니까 서울대 진학률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성한도 2, 30명 정도 진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정시보다는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수시 쪽이 조금 더 강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잘 갖춰 있는 것으로 아이들이 보통 이야기를 해줍니다. 조금 더 정확한 건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4년제 대학이랑 그다음 전문대학 그 비율이랑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긴 합니다. 네, 학교 시험 문제가 수능 준비형으로 출제되는 경향인가요? 라고 했었을 때 이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형 문제라기보다는 내신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대부고가 원래는 외부 지문의 활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활용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보기 활용 문제라든지 혹은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을 출제하는 빈도가 높아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수능형보다는 내신형의 문제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수능형의 문제들이 조금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체능 전공반도 별도로 있나요? 아니요. 이대부고에는 예체능 그 전공반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수행평가 주제가 매년 동일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만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매년마다 수행평가 주제는 다릅니다. 네. 근데 보통은 글쓰기나 발표, 조별 발표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뭐 단어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 같은 걸로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수행은 어떤 걸로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 내용 미리 발표라든지 그 다음에 글쓰기. 올해는 뭐 진로 관련해서 글쓰기였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뭐 다른 주제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독후감 같은 것들을 써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수행의 비중이 50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행평가 점수를 잘 받고 정작 내신 등급이 갈리는 건 지필평가에서 내신 등급이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수생 제외 서울시내 대학 진학률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사실 대학 진학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항상 허수가 있는 게 거의 제가 알기로는 재수생 비율을 포함을 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몇 프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대부고의 최대 장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전학 가기도 전에도 물어보고 계속 이 학교에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럴 때 저는 이대부고 정도면 괜찮다. 여기서 내신 잘 받아서 수시 준비 잘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 등급을 잘 받아서 이렇게 수시로 진학을 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등 준비를 현재 독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학교마다 네,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런 책 목록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그 목록들을 다운받아서 이제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혹은 지금 미리 아니면 저희 갈무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시겠지만 체크체크 같은 경우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매주 책을 읽고 그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톡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독서록을 써갈 때 학교에서 나눠준 그런 필독서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그거 읽고 써가더라고요. 네. 수시 위주이고 수능형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면 정시 준비는 목동권 학원들에서 별도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신 위주의 문제가 더 많고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능 위주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3학년은 네, 수능 특강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수능 특강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수능형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내신형으로 공부를 해서만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서 수능형 공부도 같이 별도로 수능형 공부도 내신을 진행을 할 때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신이 위주이기는 하지만 네, 앞으로 정시가 조금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정시 공부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정시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때는 내신 위주의 공부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정시 위주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하는 전략이 있다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약간 저희 학원 홍보인 것 같긴 하지만 아까 이제 저희 학원 네, 커리큘럼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사이에 이제 내신 수업이 그러니까 이대보고 반도 당연히 있고 내신 수업이 이제 별도로 학교별로 진행이 되고 1과정부터 5과정까지의 수업들이 거의 수능형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무리 학원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내신에서도 좋은 내신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과정이 이제 11월 달부터 개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모의고사 푸는 걸 처음 접하고 가장 힘들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 커리큘럼을 통해서 미리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갈무리 수업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내신과 수능 수업이 같이
같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한 학교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예. 네, 이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학년들은 이제 학교에 나가고 있고 1,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격주로 2학년 한 주, 1학년 한 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온라인 수업들을 다 찍어서 올려주시고 계신데 3학년은 거의 EBS 수업을 올려주시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판서 수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창을 띄워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주로 이제 말로 하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국어 수업 진행을 하는 걸 이제 학생 아이디를 통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이렇게 창을 띄워놓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펜으로 쓰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거의 몰아서 듣습니다. 왜냐면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언제까지 딱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조금 몰아서 많이 듣더라고요. 네. 이대부고에서는 목동 출신 아이들이 많이 가나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도 꽤 가는 편이기는 한데요. 저희 이제 학원에 내신 들으러 오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목동 출신 지역, 그 다음에 그 외 지역, 이 정도. 반반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국어 내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국어 내신 등급을 보통 어떻게 나오나요? 저희 지금 이대국어 1학년, 2학년 거리가 굉장히 멀기는 하지만 내신을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1등급이나 2등급을 나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다수 많이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3학년도 같이 내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문 듣고 이렇게 많이 추천을 받아서 오는 친구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셔틀까지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학원까지. 네. 셔틀버스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뭐 직전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원까지 왔었을 때 한 3, 40분 정도 버스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학교에서 이제 바로 오게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픽업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목동 지역에서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대부고에 우열반이 있나요? 어, 따로 우열반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동 지역에서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친구들한테 딱 통학버스가 운영이 된다라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학원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이대부고에 대한 더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면 전화 주셔서 갈무리 쑥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대부고 간담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같이 간담회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토카 안녕.